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전국연합 환경평가에 나왔던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던 작품인데요. 낯설어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5 학년도 고1 3월 우리 고전수필 한 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능이요 고전수필에서 조금씩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거든. 근데 여러분 항상 본질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보기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필은 결국에는 경험과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거지? 이걸 의식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답은 쉽게 보일 겁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홍석주의 전간대라는 이 작품은 좀 낯설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전이라는 게요,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러니까 간이라는 게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그래서 밭 사이에서 이게 대화할 때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하나 얻었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대화체 형식,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주로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는 뭔가를 궁금해하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거고 또 누군가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줄 겁니다. 그럼 주제의식은 누구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의 99.9%가 글쓴이, 나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수필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요, 분명히 대화를 할 텐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지. 자, 우리는요. 제가 시험지 여기 보이나요? 네, 시험지 푼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42번에 보면 보기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 작품으로 이 정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서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해, 중요해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의 목의 위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며 이 얘기하네요.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 그럼 이 작품은 이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해보면 되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분수에 맞는 삶이야. 그게 자기의 어떤 본분에 충실한 삶. 요걸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는 일, 남을 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어머, 주제 다 나왔다. 그쵸? 이게 보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내용 분석하러 갑니다. 자, 목의 위가 사람이야. 자,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아하, 봐봐. 보통은 수필은 나는 이걸 경험했어. 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수필 같은 경우는요, 글쓴이가 목의 위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종의 이 사람이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주인공 같은 인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말에 주목을 하면서 가보는 거야. 자, 들에 나가서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대. 밭 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자, 포인트는요, 목의 위랑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목의 위는 우뚝 서 있었어. 자기의 본분 충실하게 할 일을 했지. 근데 사람들은요, 막 그늘을 쫓아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자,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자, 이 모습 어때요? 좋은 모습이야, 나쁜 모습이야?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 그래서 목의 위와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나 이미 보기에서 읽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시류에 따릅니다. 그리고 막 자기 편한 그늘을 따라가다가 신발 잃거나 발꿈치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모게이는요, 우뚝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밭 두둑에 서서
밭일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우뚝 서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맞지? 자,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꾸짖는지 봅시다.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지조 없음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자, 계위는 자 요런 거 디테일 놓치지 마세요. 얘들아, 뭔가 있잖아. 크고 아주 뭔가 특별한 어떤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놓치기 쉬운 표현들, 서술하는 표현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들만 잘 잡아도 답 찾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가 막혀 웃었다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무시하는 거야. 비웃음입니다. 맞죠? 3번의 질문에도 말 안 했어. 대단한데요? 대꾸하지 않고요.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뭔가 계속 이 사람 뭐지 하다가 아하, 내가 잘못 물어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가 말했대. 이렇게요. 뭐라고요? 내가 지나쳤군요. 스스로 이제 반성합니다.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는데 내가 그늘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네가 움직였다고 생각했나 봐. 미안 이거죠. 그렇지만 근데 있잖아. 여름에 배옷 입고 시원한 옷 입고 겨울에 털옷 따뜻한 옷 입고 비 오면 도롱이는 비옷입니다. 비옷 입고 변 나면 가리는 그런 천성은 뛰어난 성인들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 아니냐. 우리가 밭일하다가 그늘을 쫓아가는 거 이거 인간의 천성 아니냐. 자,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가 없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사람들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고 모계이한테 하는 말이죠. 또 그것을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라고 모계이한테 물었어.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같이 따르는 건데 너는 왜 네가 해야 될 일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위가 말했다. 이제 여기서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꽤 길게 쭉 이어지죠.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실제 출제 당시에는요. A 부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 매다가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자, 나에게 달린 건 뭐다?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매고 뿌리를 북돋는 것 열심히 밭농사 짓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될 본분이고 나의 직분이다 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또 밖으로는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외물에 계속 휘둘렸지. 자, 모계위는 안 휘둘렸어. 그럼 자기가 해야 될 일, 밭일을 충실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 그늘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했잖아.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모계위는 나는 내 직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직분을 다하는 삶이 중요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잘 읽었어. 제가 계속 가볼게요.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병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그것보다 나는 더 상쾌한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자,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런 그늘 따위에 막 얽매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이거 뭐예요? 이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자, 저는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갑니다. 자, 대비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 좋아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자도 또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따뜻한 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거야. 그럼 나 역시도 인간은 뭐 추울 때 따뜻한 옷 오면 뭐 그거 굳이 사용 안 한다. 그런데 내가 그늘을 싫어해서 도망친 거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아닐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늘이 싫어. 난 그늘을 피해야만 해. 뭐 그늘을 피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치, 나는 그냥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랬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논이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요, 계속 점점 세게 막 몰아붙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질문 따라가 볼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너 다툰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히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장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꺼리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였습니까? 나쁜 마음이잖아. 너무 좁아. 내가 지금 이 그늘 누리고 싶어. 누구 하나라도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 그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마음을 먹는 것, 진짜 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와우, 난 내 할 일 우직하게 할 거야. 저는 이 작품을 읽고요, 우직하게,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이 딱 떠올랐어요. 자, 우직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해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수필이었고요. 자,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그렇지, 반성하는 거야.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짠!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목의 위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이거 잘 찾아갔다면 여러분 주제 찾을 수 있었고요. 역시나 우리 본분에 충실한 공부, 그렇지, 보기박스에서 주제 방향성을 좀 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쌤서희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펼쳐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